Nice to meet you. My name is 경남 김. 어, 어,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기록학적 접근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그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일제 시기의 그 토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제 시기에 그 도자기를 굽는 곳이고요.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빼앗기기 전에 국채보상운동을 하여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돈을 적은 돈이라도 내서 나라를 살려보자 하는 뜻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제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이런 어린아이와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관련되는 운동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는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화 현황을 이제 국채보상 기록물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출처와 분류 체계의 특수성을 해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화가 국제표준 아이사드지 세컨 에디션에 따른 기록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연구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출처주의라는 것은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작성된 기록군에 대해 작성 주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현재 디지털화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보상 기록물의 출처와 분류 체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의 기록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셀렌버거 선생의 모던 아카이브스와 아이사드지 에디션에서 나온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아카이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팀은 등재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그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95년부터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효과적인 목록 관리를 위해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소스 입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미등재 기록물의 보존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행 목록화 작업은 등재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도 관련 기록물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가치가 높은 그런 기록물들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그 민간 기록하고 국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생산의 주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9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모아서 이제 국제보상 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지만 이 19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스타일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 생산에 참여한 주체가 단일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복수로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아까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가의 그 종속 과정에서 이른바 고문정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통감문화, 일본 내각, 영국 내각, 도쿄에 있는 영국 대사, 그다음에 미국 대사 등 수많은 기관과 개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의원금 명단을 조사해본 결과 약 18만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출처가 혼합되어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역시 그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물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또 플러스 알파 추가되는 어떤 그런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등록 과정에서 일단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선택 요건을 둬가지고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이러한 메타데이터 등록 과정의 국제 표준 선정의 어떤 필요성, 이것은 결국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에서 그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제보상 기록물의 그 출처와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상 기록물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대구 광문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일어난 주권 회복 운동을 배경으로 생산된 기록물로서 기록학적으로 보면은 수집, 보존 기록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기록물, 그리고 국내에서 이감받은 기록물, 해외에서 이감받은 기록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에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전까지 어떠한 분류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것은 금연운동이나 의연금, 모금 활동, 언론 출판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운동 활동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1907년 이전, 1907년에서 1909년까지, 그리고 1909년 이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편지냐, 아니면 격려문이냐, 아니면 규약, 규정, 규칙이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고, 수록 매체에 따라서는 이게 문서냐, 신문이냐, 사진, 음성이냐, 영상이냐, 구술이냐, 방문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처별로 분류된 것은 2,475건으로 지금 현재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많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은 결국 이제 그 기능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출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제 기록을 생산한 기관, 단체, 개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등재 목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제보상 운동 기록물을 등재하고 있는 번호, 등재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출처 단체인데요. 제일 처음 시작한 대구 광문사, 그리고 단연 상체회, 전국 국제보상연합 회의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대한매일신보사 그 기록물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동경 유학생의 단연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천 홈링거 양행 이런 상하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던 그런 곳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조직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기 이제 대구 대동강문회가 있으면 청국, 중국이죠. 중국의 광학회가 연결이 되고 또 일본의 동아동문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문회는 국제화 활동을 통해서 이 기록물 생산 자체도 세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이제 친목 도모나 교육의 국제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기록도 이 세 군데로 세 군데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조직인데요. 국내에 국제보상운동 전국본부가 있으면 각 지부가 있고 면리 개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에서 각각 생산된 것들이 취지서, 동문, 뭐 편지 영수증, 그 다음에 협조문, 안내문, 편지 영수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연합회의 주체 활동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이 생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 28번, 29번, 10번, 30번 이 부분이 국제보상운동연합회나 국제보상운동 기승회,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등이 생산한 기록들입니다.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번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구분을 한 건데요. 경북 지부의 기록, 경남 지부의 기록, 전남 지부의 기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언론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매일신보사가 직접 활동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성신문, 만세보, 뭐 기타 여러 가지 보도기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국계몽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각 단체가 기록을 생산을 했는데요. 활동과 동시에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광문사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 독립단체들이 국제보상운동과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안중근 의사도 진남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제보상운동은 이제 당시에 통감부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보상운동을 베일운동으로 단정을 하고 탄압 및 공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도 이렇게 91번에서 211번까지 통감부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각 거는 지금 현재 미수집 상태고 다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 관련 주요 정책 기록은 결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중청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제국이 이제 법률 인사 예산에 관한 주요 기록은 통감부에서 작성해가지고 통감이 초안을 결제한 문서가
보존돼 있는 곳이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장각에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통감이 일본 내각에 초안을 올린 문서가 있고 내각 법무국이 개안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왕이 의세를 찍어서 최종 결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통감부하고 이사청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된 다음에 어떤 일이 행해졌냐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록의 그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 장소성은 그 일본 정부를 매개로 일국사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세계기록유산에 남아 있는 걸 보시면 미국 총영사와 관련되는 게 132번, 영국 정부와 관련돼 있는 게 181번 등, 그다음에 도쿄 주재 영국 대사 상하이 신문사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요. 안중근 재판과 관련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에 이런 기록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등록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 그 지역마다 다르고 세계기록유산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등록 시스템 이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준화의 목적이 기록물의 세계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요. 세계기록유산의 정신에 부합하는 작업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제가 보는 국채보상운동을 보면 국채보상운동 기록이 그 운동의 세계성에 따라서 기록물도 한국은 물론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협동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서 이 협동관리체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존 처리가 어려운 기록 이것을 상호 어떻게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나 재해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는 분산 보존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서는 우리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전쟁 예상 지역과 일본, 동남아 등 지진 발생 지역 이런 것에는 분산 보존 체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지진이나 재해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보면 이 소장 기관이 현재 국내에 19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관이 전부 그 19개인데요. 해외에서도 최소 5개국 이상이고 앞으로 향후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문사별로 이제 이 그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미수집된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그 발행된 거고 1246번, 1247번이라고 쓰인 것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할 때 이거 153번을 보면은 원래 기록물 명칭이 국제보상 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고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어는 이제 국한문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이게 이제 황성신문사에서 냈기 때문에 황성신문사 1907년에 나와서 1907년 그리고 지역이 강화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 원문을 번역해서 원문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일단 메타데이터 등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좀 시키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팀에서 역사문화 아카이브 연구센터라고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지금 그 시스템 팀하고 홈페이지 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입 사항으로 보면은 이제 기록물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문 언어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원문 제목, 번자 제목, 밑에 이제 저렇게 쓰여 있는 부분들은 설명인데요. 나중에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기입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원문 소장처 구분, 그다음에 생산처 구분, 열람 방식, 그리고 기록물 전자 여부, 공개 구분, 그다음에 복제본 소장 여부, 보존 처리 긴급성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선택 기입 사항으로는 원문, 번자 내용, 그리고 해석 언어, 그다음에 해석 제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조직 명의나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을 하고 유네스코 등재 번호를 쓰고 이제 비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세계 기록 유산 디지털화 표준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각국 각 기관의 관계자와 기록학 전문가들이 협동해서 표준화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서 메타데이터 등록 매뉴얼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팀에서 제시를 하고, 메타데이터 정보를 필수 등록과 선택 등록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기간의 고유성은 몇 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례로 한국 소재 세계기록유산부터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16개가 이제 등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역사적 조사가 필요하고, 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등 전문가들의 협업 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기록유산의 체계적 관리, 신속한 공개, 스토리텔링이나 역사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분산 이중 보존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발표를 하지 못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